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대화비리 관련자들 기소했는데 여전히 문제 없다고 보시나요? 자, 이러면서 검찰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백현동 개발 의혹,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결정이 됐고 몇 단계를 상향을 해서 그전에는 뭐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곳이 이제는 고층 건물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게 몇 단계를 상향 조정했던 그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예, 이 아파트 옛날 그 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 3천억 원대 이익을 얻기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부지 용도 변경이 필요했고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에게까지 이 부지 용도 변경이 보고가 돼서 결국에는 시장이 승인을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게 또 정진상 실장이 또 관련 인물로 돼 있어서 원래 그 성남시청에 일했던 공무원들을 제가 취재차 만나봤던 분들도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2층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주로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층 그분 그때는 네. 그렇게 불렀었죠. 네, 아마 그래서 최종 결재권자는 당연히 이 시장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변호사시니까 지금 재판이나 수사의 맥락상 이게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한 90% 정도까지는 이제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피의자 신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진술을 받았을 때 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불렀을 리도 없고 정진상 씨가 여태까지도 뭐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진술 거부권 행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진술 조서 작성할 때 증거를 들이밀고 추궁을 할 때 대답을 안 하면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이제 피의자의 상태까지도 생생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 이게 조사를 충분히 했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권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거나 이런 걸 생생하게 작성한 다음에 영장 청구할 때 그게 기록이 들어가면 판사님이 보시면 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조사는 필요했기 때문에 뭐 자백 진술이나 대단한 내용을 실토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관련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일단은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또 사실 이렇게 진행하다가 굉장히 유의미한 태도를 이끌어내는 경우들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검찰청 들어가서 나 6시면 나가겠다라고까지 하고 이렇게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뭐 그 뇌물을 받은 업체의 내부 문건들 이렇게 딱 들이미니까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조사를 밤까지 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 굉장히 생생하게 진행되는 것들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소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8분형 성도 넘어서 한 90%까지 갔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얘기 나오는 건 준비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김인섭 대표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했던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그 핵심 인물.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100억 받고 이 나머지 100억은 두 사람 갖다 줄 거야. 지금 그 진술이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정진상, 뭐 이재명, 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두 사람은 너무 뻔합니다. 거기서 돈 오고 가면서 두 사람이라고 하면은 인허가권자 위로 올라가서 2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사 사건 하면은 변호사끼리도 실명을 잘 얘기 안 해요. K가 김이 이런 식으로 약어로 하는 게 업계 통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언급하는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2명한테 갈 거야, 뭐 K한테 갈 거야, 뭐 L한테 갈 거야 이러면 대충 누군지 다 알면서 하지 1억도 쉽지 않은데 뭐 100억씩 되는 돈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가 알아서 갖다 줘, 알아서 처리 이럴 리는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혐의가 김인섭 씨는 사실 로비스트잖아요.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어디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게 구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랑 거래도 안 합니다. 적어도 100억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를 모르고 줄 리는 절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가서 줬는데 때마침 전혀 별개 일로 4단계 종상행위 돼서 인허가가 떨어진다? 이런 거는 로또에서도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도는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느 정도 수사가 뭐 90%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저도 뭐 변호사는 아니지만 느낌이 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휴가 중인 이재명 대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라기보다는 본인 사법 처리 관련한 어떤 대응을 지금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일정도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정 조율을 하고 싶다는 것은 아마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돼서 어떻게 방어해야 되고 아마 그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행됐다고 본다면 일정 조율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뭐 1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이전에 되면 소환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는 방탄이 불가능한 거 그거 하나 그 이슈 하나가 딱 있는데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본인이 스스로 한 얘기도 있고 또 국회 돌아가는 사정상 이제는 더 이상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조율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보면서 정말로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중심은 대장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장동은 다 없어지고 백현동, 대북송금 이게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다 이 말이죠.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냐를 두고 그렇게 큰 국민적인 파장이 있었습니다.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대통령 선거의 당락이 좌우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사실상 저는 이제 박영수 특검을 정점으로 한 법적 카르텔이 대장동의 몸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백현동 사건. 예, 그렇죠. 백현동 사건을 들고 나오시고 이제 대북 송금건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제 구자용 변호사께서는 이제 수사가 90%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라고는 전부 다 또 검찰에서 지금 대북 송금 가지고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지금 크게 다투고 있는데 지금 또 백현동은 이제 배임, 토지 형질 변경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증거라는 것은 전부 다 진술밖에 없습니다. 진술, 전원 증거, 추측, 어떤 사람의 히어세이, 전문 증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기는 거 이런 거밖에 없죠. 정말로 증거라고 할 것 같으면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19억 이렇게 돈을 받은 게 나와야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것은 전부 다 추측과 진술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는 이 검찰의 수사는 뭐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또 이제 백현동이 좀 잦아들면 또 다른 것 가지고 성남 FC나 뭐 정치인 사건 이런 것 가지고 또 선거법 가지고 들고 나올 것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 검찰의 수사는 꼭 유죄 판결을 노리기 위한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다. 그래서 이제 동력이 만약에 상실되면은 자전거가 천천히 가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가다가 한번 또 가속을 하고 또 좀 정체됐다 싶으면 가속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수사가 가고 있다. 본말이 전도된 대표적인 수사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혐의가 워낙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돌림 노래처럼 계속 이렇게 되니까 앞에 지금 언급됐던 거에 대해서 빠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장동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도 됐었고 기소도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게 빠진 게 아니죠. 오히려 그 큰 사건이 제기가 됐었고 정치적이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혐의가 있으니까 먼저 폭발시켰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쌍방울 얘기나 이런 거 다 수사 중이에요. 혐의가 워낙 많으신 거지 지금 그때그때마다 이슈되는 걸 가지고 다른 거가 뭐 빠졌네. 정치적으로 돌려가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뇌물이라는 게 사실 돈 전달된 거 이외에 약속이나 요구 이런 것들도 있고 대부분 이런 돈 관련된 거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볼 때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가 있겠는가를 보고서 신빙성이 있으면 유죄가 돼요. 판례 법리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돈 직접 전달된 게 뭐 CCTV 없으면 다 부정하실 것처럼 저러시는데 사실 그건 판례 실무하고도 맞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지금 여러 그 사건이 얽혀 있는 만큼 검찰이 백현동 의혹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한 번에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이게 하나는 수원이고 하나는 중앙지검이죠. 8월 8일 날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과연 검찰이 기대하는 대로 진술을 해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겠습니다만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진술을 한다면은
이제 조만간 소환이 있겠죠. 예. 한 건 한 건으로 청구하면 이건 쪼개기 청구다라고 네. 그렇게 비난이 들어가는 거죠. 예. 또 영장 발부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영장이 청구가 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선언도 아마 이 영장은 회기 중일 것 같습니다. 8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결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 과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을 저 시점에는 아마도 검찰 수사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는 예상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허. 그 이후에 백현동 관련한 여러 진술 두고 이화영 부지사가 또 입장을 바뀐 것도 있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부당한 영장 청구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간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냐 저는 또 똑같이 부결 방향으로 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민적 시선이 따가운 거 다 아시겠지만은 가장 다급한 상황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결정을 민주당이 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여론이 또 부결이냐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한 정치를 했다면 혁신이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행보가 그렇게 오지 않았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 등장 이후 1년 가까이 민주당의 모든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행동했다고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선언을 했지만 의원 개인의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부결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빠져나갈 여지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해석하는 건 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의 약속대로 당당하게 국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뭐 당당하게 임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다. 포기할 거죠. 포기한다고 봅니다, 저는. 포기한다고 보세요. 불체포 특권 포기하신다고 말씀을 했지 근데 않습니까? 앞에 가로 열고 부당한 저는 이재명 가로 대표가 닫고 그런 이게 생각을 하실 걸로는 생각 않고 자기 본인이 뭐 전제 조건을 달지 않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실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